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워크를 어떻게 초기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7.3.2절에 해당되는데요. 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워크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할 때 부팅 과정에서 한번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워크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init work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워크를 초기화하고요. 이어서 declare work라는 매크로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 타임에 워크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워크를 초기화하면 변경되는 자료 구조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워크와 관련된 자료 구조가 뭐라고 했죠? 저번에 워크 스트럭 구조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체의 데이터 필드가 이제 0x ff20 플래그로 이제 바뀐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워크 스트럭 구조체의 펑션 필드가 워크 핸들러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declare work라는 매크로를 선언하게 되면요, 요 코드가 이제 여러 매크로 코드로 이제 치환이 되는데 결국 워크 스트럭 구조체의 데이터 필드가 요 플래그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의 펑션 필드가 이제 워크 핸들러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declare work 매크로인 경우에는 컴파일이 될 때 워크에 관련된 구조체 있죠? 워크 스트럭 구조체의 이제 요 플래그가 이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커널이 딱 부팅하는 순간에 이제 어떤 커널의 여러 섹션 정보를 로딩 하잖아요. 딱 그 순간에 워크 구조체의 데이터 필드가 이 플래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부팅 하기 전에 어떤 컴파일 타임에 declare work 매크로를 선언하면 워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된다, 초기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init work 함수인 경우는 이 함수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처음에 부팅하는 과정에서 요 init work 함수를 실행해야지 해당 워크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 워크의 실행 단계를 이제 설명드렸어요. 워크 실행 단계는 3단계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계로는 워크를 초기화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워크를 이제 큐잉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3단계는 이제 워크를 실행하는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면 이제 워크 핸들러를 호출하는 3단계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단계가 워크를 초기화하는 이제 단계이고, 이제 워크를 초기화하려면 init work라는 함수가 실행을 해야 되거나 혹은 컴파일 타임에 declare work 매크로가 선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팅 과정에서 워크가 한번 초기화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행하는 도중에 요 init work 함수를 실행해서 워크를 다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워크를 관리하는지는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만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nit work라는 함수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행되는 도중에도 초기화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부팅할 때 init work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워크를 초기화하려면 init 워크 함수를 부팅 과정에 실행을 하거나 혹은 declare work란 매크로를 선언하면 컴파일 타임에 해당 워크가 초기화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워크를 이제 초기화하는 그 커널 코드의 세부 구현 방식은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 declare work라는 매크로 함수와 init work 매크로 함수의 이제 구현부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그 work 언더바 struct이라는 구조체의 그 데이터 필드가 0xFFF FF20으로 바뀌고, 그리고 function이란 필드는 워크 핸들러의 주소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코드의 구현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워크와 관련된 코드를 보고 이를 좀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제 방식,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히 워크를 초기화하는 예제 코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워크를 초기화하는 구현부보다는 워크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보고 이를 좀 해석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declare work란 매크로로 워크를 초기화하는 경우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declare work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워크를 초기화했어요. 자, 그럼 console work라는 워크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이 보시면 console callback이라는 이제 두 번째 인자가 보이죠? 이 두 번째 인자가 뭐냐면 work handler 함수예요. 자, 그럼 이 이제 선언부를 보시면, 이 워크는 이제 워크 핸들러가 콘솔 콜백 함수이고, 이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하면 실행되는 함수가 콘솔 콜백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declare work라는 그 매크로 코드를 보시면 이제 그냥 단순히 해당 워크가 초기화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게 되면 사실 좀 더 코드를 좀 분석하는 범위가 스스로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워크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볼 때는 해당 워크의 워크 핸들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다시피 해당 그 워크 핸들러가 실행이 이제 되려면 먼저 워크를 워크큐에 큐잉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스케줄 워크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돼요. 이 함수가 언제 호출이 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요. 스케줄 콘솔 콜백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요. 스케줄 워크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 이 함수 내부에서는 그 워크를 실행하는 워커 스레드를 깨우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 이후에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면 해당 워크의 워크 핸들러인 콘솔 콜백 함수가 호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워크는 기본으로 어떤 코드의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코드를 분석하실 때는 워크 핸들러에는 후반부 코드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코드를 분석하면 좀 더 빨리 관련 드라이브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같은 경우는요, 그 디바이스 드라이브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빨리 읽고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init work라는 매크로 함수로 워크를 초기화하는 이제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코드의 위치는 요 위치인데 스카시 드라이버와 관련된 이제 코드예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init work로 워크를 초기화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 init work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워크를 초기화했어요. 이 보시면 이 이제 첫 번째로 적용되는 요 인자가 그 워크 언더바 스트럭을 나타내는 구조치의 주소이고요. 두 번째가 워크 핸들러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인자는 워크 언더바 스트럭 구조치의 주소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크 핸들러 함수의 이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프로브라는 이제 전미사가 보이잖아요.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에 프로브라는 전미사가 보이면 보통 이 코드는 부팅할 때 한 번 호출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팅하는 과정에서 init work라는 매크로 함수를 호출해서 init을 초기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워크 핸들러는 어떤 코드의 후반부를 처리를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요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이제 스케줄 워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하는데 이 그 스케줄 워크 이전에 보이는 루틴이 이제 어떤 코드의 워크를 처리하기 전에 전 단계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처리해야 될 코드가 이제 그 워크 핸들러죠. 워크 핸들러 함수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고 코드를 분석하시면 좀 더 빨리 코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워크를 초기화하는 그 init 워크와 declare 워크 매크로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보면서 워크와 관련된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